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기존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반영하여 작성하시오. 자, 아래 보면 당기순이익, 그 전에 문제 보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하고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최저한세는 세금 최소한 얼마 받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과세표준까지의 금액이 있어야지 최저한세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먼저 과세표준까지를 산출을 할 거예요. 그럼 당기순이익 그리고 가산조정, 차감조정,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제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외, 이 두 개는 제외고,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것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그럼 2천만 원을 다 받아도 되는지 이따 계산해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기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 미포함된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인세는 국세예요. 이 법인세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제외된 게 맞는 거고 중소기업이래. 자, 그럼 이 정보를 보고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가서 먼저 여기까지를 먼저 아이고, 여기까지를 먼저 나오도록 작성을 할 거예요. 이 과세표준이 나오도록 할 거니까 이 부분을 작성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먼저 여기까지만. 자, 그럼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우리 3억 5천만 원이니까 3억 5천, 가산조정이 1억, 차감조정이 1억 5천, 그리고 더 이상 여기까지 쓸 정보가 없죠. 여기까지가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썼으면 이 상태로 저장 버튼 누르는 거예요. 저장 버튼 눌렀나요? 자, 저장 버튼 눌렀으면 이제 메뉴에서 아래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라고 있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서 불러오기. 그럼 꼭 방금처럼 과세표준까지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지만 여기가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앞에 과세표준이 3억이었잖아. 3억에 중소기업은 7%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받고 싶은 그 세금이 2,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는 4천만 원의 지금 세금인데 여기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를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합쳐서 1,900까지만 받아라 그 이야기죠. 그래야 2,100은 될 수 있을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가 있죠. 문제에. 그럼 여기에 2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조정감이 100만 원은 이번에 받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럼 오른쪽에 이번에는 1,900만 원만 받아라 그 이야기예요. 100만 원은 제가 세액 공제는 5년간 2월 공제해 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5년간 2월 공제해 줄 거니까 이번에는 100만 원 받지 말고 1,900만 원만 받아라. 컴퓨터 계산해 주잖아. 그럼 사용법만 알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럼 1,900만 원 받아라라는 표현인 거 아시겠죠? 조정 후 세액 공제가 이것만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00만 원이 지금 글자 보세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지금 방금 한 건 최저한세 적용이니까 여기에 1,90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런데 최저한세 제외의 힘이 뭐냐면 2100이든 뭐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500만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200만원, 합치면 700이죠. 이거 700이죠. 그럼 여기에 7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건 최저한세를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제해 주겠다는 게 최저한세 제외인 거예요. 그럼 2100을 무너뜨려 버리죠, 얘는. 자, 그리고 문제 중간 연합세액이 1000만원, 원천 납부세액이 3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얘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번에 낼 세금은 100만원만 납부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만 잘 쓰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또 가봅시다. 622페이지. 1278. 자, 5번 문제 볼게요.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다음 자료 참고하여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계산서한 당기 순이익이 있고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 2월 교통금 500만 원이 있는데 2017년 귀속분으로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그럼 우린 2011년 거부터는 되죠. 10년간 되니까. 그럼 2017년도 거니까 문제 없죠. 그럼 2월 교통금 공제가 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있네요. 그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제외. 세 개밖에 없어서 제가 외우라고 한 거예요. 최저한세 제외. 그 세 개 아니면 나머지는 다 적용이에요. 그럼 얘는 적용인 거고, 자, 2020년 3분기에 해당하는 일용 근로자 급여 1,5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자, 이건 가산세가 올해 개정됐어요. 이건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거 있죠. 그 지급 명세서가 원래 분기별로 해서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였잖아요. 그게 매달 신고하는 걸로 바뀌고 다음 달 말일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가산세가 원래 1%인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었던 게 매달 하면서 0.25%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산세가 그 1개월 이내 하면은 50% 감면 0.125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올해. 근데 얘는 지금 누락했다고 돼 있으니까 0.25%가 지금 현재는 가산세가 되겠죠. 자, 중간 연합세액이 있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없다. 자, 그럼 첫 번째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여기 10번 과세 표준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억 3,145만 원, 4,791만 원, 3,517만 원, 기부금 한노초과 2월액, 송금 산입, 2월 교통금, 여기까지 쓰면 과세 표준 전까지 다 썼죠. 전부 다 입력이 되었으면 저장. 자, 그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그럼 이번에는 최저한세 적용되는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니까 감면세액 있는 곳에 21번 칸에 450만 원을 써줘야겠네요. 자, 보세요. 만약에 300만 원이면 오른쪽이 안 뜨죠. 오른쪽이 안 뜨면 전부 다 공제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정감이 안 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다 받으면 안 될 때 조정감 이만큼 빼고 하라고 많으면 뜨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407만 8,200원만 받아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 작성 끝났으니까 지금 이 값을 계산한 이유는 여기에 쓰려고 407만 8,200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자, 다음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15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가산세가 있죠. 자, 그럼 금액이 1,500만 원이면 가산세는 0.25%니까 0025 하면 37,500원이 가산세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0.25%니까. 그죠? 그러면 37,500원이고 방금 전에 생각했던 게 공 몇 개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던 거. 자, 그리고 중간 연합세액이 127만 원.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끝. 그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만 잘 활용을 하면 문제가 없죠. 자, 691페이지로 가서 자, 691페이지 1284. 자, 다음 자료는 김해물산 주식회사의 2020년 기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이다.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를 고려한 후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한다. 자, 표준 손익계산서에 일부 적혀 있는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죠. 이걸로 볼 거고 자, 이 법인세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이 법인세가 아래 보면 소득금의 조정합계표를 보여주죠. 그럼 여기에 가산 조정이 들어가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더해줘야 돼요. 우리 법인세는 송금불산인 기타 사유 유출인 가산 조정 사항이죠. 법인세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 있으면 더해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니까 얘는 가산 조정의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고 가산 조정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 조정의 금액이 이 금액인 거죠. 그죠? 가산 조정 금액, 차감 조정 금액. 송금산입, 입금산입 거. 자, 전기 2월 교통금 발생 및 증감 내역에 14년, 15년. 그러면 얘는 14년도, 15년도면 얘네들 둘 다 기한 내에 있는 거 얘네들 다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 공제가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이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있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세액 감면은 이중 그 같은 종류의 세액 감면은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둘 중 한 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큰 걸 받겠죠. 그러면 얘는 받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자, 그리고 단기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경비 중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80만 원 있다. 이거 우리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하는 내용이죠. 적격침이 안 가둔 거. 이건 2% 가산세죠. 그러면 2% 가산세 계산해서 쓰면 되고,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이 2,050만 원 있고 당사는 분납을 하겠대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로 와서, 자,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고 입금산입, 송금산입, 2월 교통금 두 개 더하면 이 금액. 제가 어떤 숫자를 쓰면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문제는 문제 푼다기보다는 우리 이 툴을 이용하는 거니까, 전산에서는 우리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과세표준 6억 7,374만 8천 원 나왔나요? 이거 나왔죠? 자,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 그럼 불러와줬죠? 그럼 지금 얘는 세액 감면이니까 21번에 7,302만 원이다라고 쓰면 오른쪽에 6,758만 7,24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떴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써주고, 여기에 쓰였으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1,244만 원. 아이고, 가산세 썼어. 여기에 1,244만 원. 했나요? 자, 다음 우리 가산세는 580만 원에 2% 11만 6천 원이 나오네요. 11만 6천 원. 그리고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2,050만 원. 했나요? 그리고 이제 분납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차분은 1,000만 원하고 최소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하고 가산세가 1차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겠죠. 근데 왼쪽 여기에 보시면 분납할세액이 보이죠. 그냥 이거 보고 쓰면 돼요. 그러면 1차에 1,000만 원하고 가산세가 나오잖아. 그죠? 이해가셨죠? 만약에 내가 실수로 많이 썼어, 그러면 빨간색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작게 쓴 게 문제인 거지. 작게 쓰면 빨간색 안 떠. 1차를 더 많이 내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얘를 저장하면 끝이에요. 자, 738페이지로 갑시다. (1288) 자, 5번.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이용하여 모두 전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결산서상 당기순위, 입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 근데 이번에 소득공제가 5천만 원 있네요. 이 중에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쓰면 되는 거고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는 5천만 원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500 최저한세 대상 세액 감면 금액에 해당한다.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적혀 있죠. 원래 대상인데. 자, 중간연합세액 500만 원, 원초 납부세액 25만 원. 자, 그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서 2억 2,050만 3,230원을 쓰고 1,345만 200원 기부금 한도초과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이 1,500만 원 그리고 비과세 없고 소득공제가 5천만 원이 있죠. 여기까지 써줘야 이제 금액이 되고 자, 저장 하셨나요? 그럼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에서 자, 여기에 보면 자, 뭐가 빠졌어. 우리 법인세 과세표는 세액조정 계산서에 입력했는데 안 들어온 거. 그리고 5천만 원이 안 들어왔죠. 그래서 1억 6천 얼마니까 10%라고 법인세 과세표는 세액조정 계산서는 적혀 있는데 얘는 20%가 적혀 있잖아 지금. 그죠? 여기에 5천만 원 써주고 걔가 안 들어와요. 썼죠? 그럼 우리 문제에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죠? 문제에 5천만 원 소득공제 옆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3천이라 적혀 있잖아. 그게 여기에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즉 한글로 딱 적혀 있죠. 여기 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라고 여기에 3천만 원. 이 적용하면 얘 값이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 보면 적용 안 하면 예, 하면 예, 더 받겠다고 올라가죠. 그럼 2천만 원만 소득공제로 잡히면서 계산한 거예요, 컴퓨터가. 자, 그런 상황에서 최저한세 대상 세액 감면이 6번에 500만 원 있다고 적혀 있네요. 500만 원 하니까 우리는 이 금액만 공제받아라고 뜬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적용에 이 금액 공제받고 다음 중간연합세액이 500만 원
원천 납부세액이 25만 원. 이렇게 하면 얘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몇 번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다음 이렇게 느낌이 왔을 때 우리한테 대박을 터뜨려요. 667 앞쪽으로 좀 가서 1282 자, 이번엔 다음 자료 참조하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중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참조한다. 자, 계산서는 단기순이익이 있고 가산조정, 차감조정,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 단기 발생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고 전기에 이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있죠. 그럼 얘네들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전기 이월됐다라는 건 전기에 얘는 최저한세 적용이라서 전기에 공제 못 받고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최저한세 제외가 200이 있고 그럼 최저한세 적용은 이 두 개죠. 이 두 개. 최저한세 적용은 자, 중간연합세액은 없고 원천 납부세액이 있고 당연히 유리한 방법으로 할 거고 당사는 분납한대요. 자, 그럼 일단 과세표준까지 구합시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가서 이렇게 쓰면 끝이죠. 과세표준까지는 자, 저장하고 자, 우리가 세부담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거는 뭐냐면 세액 감면은 2월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럼 그래서 감면이 먼저 위에 있는 거야. 서식에서도. 그래서 있는 대로 쓰면 그렇게 계산할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394만 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건 다 받으면 되죠. 그리고 정기 2월된 500만 원도 이번에 받으려고 500 썼더니 이번에 500 다 받지 말고 또 21만 8,450원 2월 시켜라고 떴죠. 5년간 2월 공제되니까. 이해가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보시면 이거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 작성해야 했는데 세액공제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고 정기 2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있죠. 예, 가면은 여기 들어온 거 아니고 세액공제만 여기 들어올 거니까 가면은 그 2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지금 얘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 앞에 법인조정원으로 가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로 가고 여기에서 단기공제 및 2월에 계산하라고 했죠. 자, 그럼 구분해서 정기 2월 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부터 보면 F2번 누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죠. 사업연도는 전년도에 넘어온 거니까 2019년도고 그럼 얘는 단기분이 아니고 2월 된 거잖아. 500만 원 2월 분이고 올해 500만 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1차 연도. 5년간 2월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칸이 1, 2, 3, 4, 5예요. 올해 발생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그럼 지금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였나요? 아니죠. 방금 우리 써보니까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되는 게 있고 내년으로 넘길 게 또 있었죠. 예, 이 금액.
21만 8,450원은 다음에 받아라고 했잖아. 그럼 이 금액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 금액 빼고 이 금액만 공제받아서 이 금액은 이월시킨다라고 떴죠. 이해가셨죠? 이 작성하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액공제 하나 더 있었잖아 방금. 최저한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말고 제외. 중소기업은 제외, 일반 법인은 적용. 최저한세 아래 2번 칸으로 가야지. 그죠? 지금 얘가 칸이 6개 있는 게 단기 그리고 5년간 2월 공제로 내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제외잖아. 그래서 2020년 이제서 얼마죠? 200만 원. 얘는 최저한세 제외라서 안 따지고 다 받을 거라서 여기는 이렇게 200만 원 다 공제되고 이월액 없이 나오면 끝이고, 얘는 200만 원 쓰니까 단기분이니까 단기분 들어왔죠. 그런데 최저한세 우리 제외라는 표현이나 배제한다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최저 배제. (2020년도에) 200만 원이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지금 세액공제조정명에서 3번이에요. 근데 이 3번을 작성을 하면, 자, 저장 버튼 누르고 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합계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합계표 클릭하고 불러오기. 자, 그럼 방금 최저한세 배제 세액공제 200만 원 하고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 클릭하면 이 금액 중에 이 금액만 받는다라고 들어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 얘는 저장. 지금 방금 이 작업을 한 건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로 와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세액 감면 세액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그럼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이 금액 받을 수 있지. 이 금액 중에서 이 금액 빼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보면 감면이랑 세액공제랑 같이 합쳐 적혀 있잖아. 같이 합쳐 써줘야지. 그죠? 그러면 473940 빵빠레 4781550. 그럼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200만 원이 오고, 다음 아래에 중간연합세액은 없고 원천 납부세액은 88만 원. 그리고 분납한대요. 현금 납부. 우리 조세물납은 원칙적으로 허용 안 해요. 항상 현금 납부.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551페이지로 가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보면 551페이지. 자, 지금 이 문제는 기본 예제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지고
자,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써서 설명드릴 건데, 자, 법인조정 2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있죠. 예,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 우리 을표, 갑표, 이월교손금 이렇게 있어요. 을표는 자, 제가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했던 서식 이름이 자적을표였잖아요. 뭐 할 때마다 자적을표에 뭐가 있다. 왜 그렇게 했죠? 얘가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라서 유보 잔액 알려줄 때 얘가 계속 나왔었죠. 을표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고, 자적가표는 우리 위에 자본금 및 잉여금 계산은 회계장부상의 자본하고 차이가 유보니까 유보 방금 을표에서 나온 걸 조정하면 세법상의 자본이 나오고, 근데 우리 법인세 신고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전에 회계 우리 계산할 때에 법인세 계산했죠.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 처리했잖아. 계산하면서 그 법인세 비용하고 지금 조정하고 난 후에 법인세하고의 차이를 가감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줄 거예요. 이게 가표예요. 그리고 이월교손금은 우리가 교손 났던 걸 쭉 옛날 거부터 쓰는 거예요. 쓰는데 그 우리 11년 이전 거는 이제 기한이 끝난 데 남아 있으면 기한 경과, 아직도 공제받을 수 있으면 기한 내, 이렇게 해서 교손금 보존하거나 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교손금 보여줄 때 기한 내, 기한 경과 적혀있던 그림 하나, 그 문제에 적히는 그림이 이 그림 따라한 거예요. 이월교손금 잔액 알려줄 때. 자, 그럼 우리 자적을표를 볼 건데, 자적을표는 위에 직접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편해요. 자, 부호를 가지고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가 있었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는 가산조정이죠. 그죠? 그럼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가 200만 원 있었다 볼게요. 그럼 올해 200이죠. 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는 자동추인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동추인되면 올해 200만 원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유보 감소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여기 감소 적혀 있는 게 여기가 우리 할 때 유보 감소하는 거고, 이 오른쪽 증가 적혀 있는 것이 유보 발생 처리하는 거예요. 유보 발생이라고 하면 여기 증가에 들어오는 거고, 유보 감소했으면은 이제 여기 감소 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200만 원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는 자동 추인이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지울 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00만 원 써야 잔액이 없어지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생략되어 있다. 만약에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200이라고 쓰는 순간 잔액이 플러스 400으로 돼요. 보고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추인되면 똑같이 기초가 추인된 만큼을 써주고, 그럼 올해 또 300만 원 생겼어요. 한도초가 예를 들어. 그러면 300만 원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할 때 차감 조정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납부할 때 송금 산입해뒀다가 그만둘 때 해약한다고 이제 송금 불산입 처리했던 거. 그죠? 그거 가지고 보면 자, 퇴직연금 부담금 가지고 보면 그때 차감 조정 그 송금 산입해 둔 게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럼 차감 조정 유보 발생이죠. 차감 조정 유보 발생한 거 그건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건 가산 조정 유보였다, 차감 조정 유보였다, 그 의미예요. 얘는 그럼 우리 얘가 올해 직원이 예를 들어 300만 원 주고 퇴사한 300만 원만큼 해약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00이라고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00. 그리고 올해 또 예를 들어 500만 원 납부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라고 써야 1200만 원이 우리 차감 조정 유보로 남아 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차감 조정 유보와 가산 조정 유보를 이야기하는 거지 더하라 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차감 조정 유보다 가산 조정 유보다.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차감 조정 유보 발생, 차감 조정 유보
차감 조정이었던 애가 와서 유보 감소로 추인한 거. 자,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595페이지.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1탭을 완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 입력된 자료는 모두 무시하며 앞에 1번과 4번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입력할 것.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19년 자본과 적립금 의뢰 본 문제 주어진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준 건 3번의 전기 자적을표가 아니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내용을 줬네요. 그죠? 저 문제 준 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줬잖아요. 그럼 유보만 우리가 추려내야 되겠죠? 자, 법인 지금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이죠. 가산조정에서 자, 법인세 비용, 소득처분이 뭐죠? 법인세 비용. 기타 사회유출이죠. 기타 사회유출은 자적을표에 안 들어올 거잖아. 그냥 유보만 들어오는 거니까. 자, 접대비 한도초과 소득처분 뭐죠? 기타 사회유출이죠. 자, 그리고 기부금, 기부금으로 만기가 2020년 6월 20일 19년도에 그의 기부금 아니라고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해둔 거고, 건물 감가상각비 단기 감가상각 부인의 한도 초과가 1,000만 원 났었나 봐요. 그럼 19년도 거니까 기초죠. 가산조정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적을표 가서 직접 입력으로 누르고 직접 입력 안 하면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기부금 700만 원, 건물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다. 이게 기초. 했나요? 자, 다음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조정의 상품 2019년 상품 가격 예상 많이 계상해서 줄여라고 차감조정했던 거, 상품 평가 증하면서 했던 거 있죠. 그건가 봐요. 그러면 상품이 200만 원 차감 조정한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지금 19년도 건데 차감 조정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유보로 한 거, 그러면 상품 마이너스 200만 원이다. 얘가 기초란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2020년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로 와서 법인세는 기타 사유유출이니까 제외하고, 접대비 한도 초과도 기타 사유유출이니까 제외하고, 자, 상품이 두 개가 있죠. 위에 거는 2020년 귀속 단기 상품 과세계상액이라는 건 올해 발생한 거죠. 가산조정으로. 그죠? 지금 올해 거 상품 작게 해서 높인 거잖아. 과소계상에. 그죠? 또 그 아래 있는 200만 원 상품 적혀 있는 거는 방금 우리 전년도 거 추인한다고 가산조정화 있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위에 600만 원 먼저 쓸게요. 600만 원은 올해 발생한 거죠. 상품인데, 그럼 여기에 6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200만 원은 추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소에 마이너스 200이라 써야 되죠. 그렇지. 그럼 400만 원 됐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이제 또 차감 조정이 있네요. 가산 조정이었고, 차감 조정에 선급 비용이 있는데 단기 선급 비용을 과대 계상했대요. 납부할 때 전부 다 선급 비용 처리했나 봐. 그죠? 그래서 과대 계상이라는 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감 조정했겠지. 그러면 600만 원만큼 차감 조정 올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아래 선급 비용 올해 발생한 거 마이너스 600만 원. 다음 외상 매출금 소멸시효 완성. 이 차감 조정이 있는 건 어떤 걸까? 우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하면서 회계 처리 안 해서 강제 신고 조정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죠. 그러면 송금 산입 유보 발생으로 차감 조정했던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얘는 오늘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800만 원. 다음 기부금 700만 원이 만기가 된 게 있죠. 이거는 지금 정기 기부금 부인했던 거 추인된 거죠. 그러면 이 700만 원이 추인되는 거. 그래서 기말 잔액이 없어져야 되겠죠. 다음 건물 감가상각 부인액 송금 추인. 19년도에 우리가 1000만 원 부인한 거 있는데 이 중에 300만 원이 추인되나 봐요. 그러면 유보 감소에 300만 원 추인.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자적을표를 쓰는 방식이에요. 자, 하나만 더 풀고 끝냅시다. 자, 646페이지로 갑시다. (646페이지) 1280. 자, 5번. 다음 자료 참고하여 단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작성하시오. 단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불러온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 자료를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인데 정기 말 거, 단기 거. 자적을표는 자본 얘네들만 직무를 체크하는 거예요. 기초고 기말이고 기초고 기말이고 이 증감을 먼저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상 이건 이따 볼게요. 그냥 얘만 가지고 먼저 봅시다. 자, 그럼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표를 가서 먼저 기초금액을 쓸게요. 5억 1억 2140만 원. 이익잉여금 1억 7254만 4067원. 자, 그럼 자본금은 이 금액에 5억 하면 증가했죠. 1억 1450만 원. 다음 자본잉여금은 증감을 쓰면 지금 기말은 우리 입력하는 게 아니라 증감을 써서 반영시키는 거니까. 그죠? 400만 원 증가했고. 다음
이렇게 하면 똑같아지죠. 지금 문제 있는 거 보고 뺀 거예요. 기초 그 전기 말가는 단기 기초 거. 그죠? 자, 다음 이제 아래 기타를 보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보다 법인세 72만 5천 원, 지방소득세 7만 2,500원이 작게 계상됐다. 지금 손익계산서에 작게 계상되어 있죠. 실제 더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72만 5천 원하고 7만 2,500원을 증가시켜 줘야 되겠네요. 72만 5천 원, 7만 2,500원. 자, 이건 만약에 많이 해서 빼야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 감소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얘도 끝이에요.